이강인의 드리블만 막으면 되는 줄 알고 자신있게 밀집 수비를 들고 나온 메스 수비진들은 이강인의 대지를 가르는 연속 킬패스 쇼타임에 그야말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강인의 드리블만 막으면 되는 줄 알고 자신있게 밀집 수비를 들고 나온 메스 수비진들은 이강인의 대지를 가르는 연속 킬패스 쇼타임에 그야말로 무너지고 말았다. 특히 이강인의 심상치 않은 리그 2호 도움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하던 축구 전문가 알퐁스 마르티는 이강인의 트릭 두 가지를 발견했고 그의 클래스에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파리 생제르맹의 홈경기에서 펼쳐진 리그앙 17라운드 메스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어김없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홈경기에서 펼쳐진 리그앙 17라운드 메스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어김없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 뉴캐슬전 아쉬운 활약을 보인 이후 극성 프랑스 언론에 시달리던 중이었는데요. 영국 언론만큼 극성인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의 챔피언스리그 레벨이 아니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바빴습니다. 오죽하면 경기 전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옹호하며 이강인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수준급 선수라는 걸 모른다. 그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고 수비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수다. 어떤 포지션에서도 뛸 수 있는 이강인은 PSG에 변하지 않는 핵심 자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에서 6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는 이강인 역시 동기부여가 확실했습니다. 어떤 활약을 보여줘도 이강인은 안 되라고 외치는 프랑스 극성 언론을 향해 진득한 한 방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이강인은 바로 이날 메스전에서 증명했는데요. PSG 선수들 모두가 메스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킬패스로 게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왼쪽 메잘라 위치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은 침투하는 바르콜라를 향해 날카로운 킬패스를 보내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로잰 듯한 킬패스로 순식간에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졌고 음바페의 헛발질만 아니었으면 골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죠. 메스 수비진들은 처음부터 박스 근처에서 이강인 공을 잡으면 주위에 많은 숫자를 두며 밀집 수비로 대응했는데요. 이강인의 탈압박과 드리블 능력에 의해 많은 찬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경계한 겁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상대의 의도를 이미 알아차린 듯 의도적으로 3선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때 이강인이 3선으로 빠지자 순간 방심한 메스 수비진들은 대지를 가르는 킬패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장 한복판을 가르는 음바페를 향한 완벽한 킬패스였고 상대 골키퍼는 이를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쉽게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지만 전반 20분 만에 이강인의 발끝에서 득점에 근접한 장면이 2개나 나왔다는 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킬패스가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재미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비티냐가 음바페에게 좋은 패스를 보냈는데 카메라는 비티냐가 아니라 이강인을 비춘 겁니다. 현지 카메라는 이 팀의 창조적인 패스는 이강인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강인은 전반전 킬패스 말고 좋은 수비가담과 팬텀 드리블 등을 보여주며 좋은 활약을 했는데 후반전이 시작되고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강인이 자리를 오른쪽으로 옮긴 지 5분 만에 어시스트를 적립하는 소름돋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팬들이 엘리케 감독에 대해 아쉬운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강인은 왼쪽보다는 오른쪽 자리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왜 엘리케는 이강인을 왼쪽으로 고집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엘리케가 이강인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조정하자마자 이강인의 전매특허 크로스가 나왔고 PSG의 비티냐가 바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밀집 수비에 고전하던 PSG였는데 말 그대로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가자마자 골이 만들어진 거죠. 이강인의 어시스트는 느린 화면으로 다시 봤을 때 더 예술이었는데 비티냐가 발만 갖다 대면 되는 환상 택배 크로스였습니다. 비단 이 어시스트뿐만이 아니라 이강인 오른쪽으로 가자마자 전반전 밀집 수비에 고전하던 PSG 선수들은 어디 갔는지 많은 선수들의 슈팅 찬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이 얼마나 인상적인 활약을 했으면 현지 카메라는 이강인과 한국 팬들을 번갈아 잡아줄 정도였습니다. 특히 축구 전문가이자 방송 패널로 활동하는 알퐁스 마르티는 이강인의 어시스트 장면에 유독 집착했는데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평소 이강인을 극찬하던 그는 위의 카메라 각도에서 봐야 이강인의 어시스트가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정밀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이강인이 어떻게 크로스를 시도했는지부터 봐야 한다. 상대팀은 바보가 아니다. 경기 전 상대팀 코칭 스텝은 PSG 선수들은 전부 분석했을 것이고 이강인의 크로스가 좋다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왜 이렇게 쉽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는가? 크로스를 하기 전 간결한 한 동작이다. 이강인은 매우 간단한 상체 페인팅 한 번으로 수비를 벗겨냈고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상대 수비가 따라붙기도 전에 이미 이강인의 눈 목표 대상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강인의 크로스는 매우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다. 쭉 뻗을 것 같았던 공이 비티냐의 발 앞에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양팔을 벌리며 골키퍼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수비수와 넉놓고 들어간 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골키퍼의 반응이 인상적이다. 이 장면은 위의 카메라 각도에서 봐야 더 잘할 수 있는데 마치 유도탄처럼 뚝 떨어지는 공으로 인해 박스한 수비 3명은 낙하지점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고 비티냐에게 완벽한 프리 찬스를 내주게 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강인의 패스 구질이다. 종종 축구의 도 같은 듯이 유유자적하게 전술적인 패싱 플레이 등을 펼치며 굉장히 쉽고 편하게 국면을 장악하거나 뒤집어버리는 선수들이 있다. 그 선수가 할 때는 참 쉬워 보이는데 다른 선수들은 따라하지 못한다거나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안드레아 피를로, 루카 모드리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나는 이강인을 보며 이들과 비슷한 부류라는 것을 느꼈다. 이강인의 어시스트가 쉬워 보였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어시스트처럼 보이지만 이강인은 그 속에 많은 장치를 심어놓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상대는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티냐 역시 골을 넣고 곧바로 이강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요. 프랑스 극성 언론에 시달리던 이강인은 이날 보란듯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으로 탄력을 받은 PSG 선수들은 매섭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이내 은바페의 원더골이 나오며 스코어를 2대0으로 완성시켰는데요. 비록 막판에 아쉬운 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은바페가 한 골을 더 추가시키며 3대1의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가 고무적인 점은 이강인은 자신에게 향한 의심을 모두 지워버렸다는 것인데요. 이강인은 PSG 레벨이 아니더라는 프랑스 극성 언론들은 밀집 수비에 고전하던 PSG 공격이 이강인에 의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기 후 현지 미디어들은 이강인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이날 경기로 한 가지 확실해진 점이 있다. 이강인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놔야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엔리케는 위치를 옮긴 지 5분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강인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강인을 향하던 비판은 정상이 아니었다. 이강인이 PSG 수준이 아니면 어떤 선수가 PSG 수준인 건가? 이강인이 전진 패스를 못하면 누가 전진 패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강인은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이후 더욱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이번 시즌 이강인의 공격 포인트는 그가 거의 오른쪽에 섰을 때 나왔다. 이번 메스전 모두가 이강인이 어떤 선수인지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강인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 바로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애초에 이강인이 왼쪽 메잘라로 나왔을 때 주요 임무는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것보다 팀의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도 이강인이 왼쪽으로 섰을 때와 오른쪽으로 섰을 때 극명한 차이가 있었죠. 이강인이 왼쪽 메잘라로 섰을 때는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골에 기점이 될 만한 패스를 많이 넣으며 빌드업 전반을 도운 반면 오른쪽 윙으로 출전하자마자 바로 택배 크로스를 보내며 어시스트를 적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정도의 선수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느냐에 따라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냐 못하냐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증명된 거죠. 프랑스 축구 전문가 알퐁스 마르티는 경기 후 포스트 매치 방송에서 뉴캐슬전 단 한 경기만으로 이강인을 비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날 모두가 이강인의 활약을 지켜보며 PSG의 핵심 선수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전반전 답답한 흐름도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위치를 옮기자마자 깨졌다. 2001년생의 이강인은 장차 PSG를 이끌 선수이다고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이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더욱 확실한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